자, 저기 보기를 먼저 보시고 위에 있는 글을 찾는 게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미리 글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지만 뭐 한국어를 정말 잘하신다면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우면 1번, 2번, 3번, 4번 있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네,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이 사람은 지금 베트남에서 삽니다. 지금 베트남에 살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살죠. 그래서 이건 X. 자, 2번에 베트남과 한국은 식사 예절이 같습니다. 그 베트남, 한국은 많이 나오니까 식사 예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식사 예절 있죠. 그리고 베트남, 한국도 앞에 있습니다. 어때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다음 3번에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릇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릇은 네, 두 개 좀 많죠.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들고 먹지 않죠. 답은 X가 됩니다. 4번에 한국에서도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 밥을 먹습니다. 이 말은 어른이 먼저 먹어요라는 말인데 여기도 어른 한번 찾아보시면 어른이 있죠. 어른이 먼저 밥을 먹는다. 근데 한국이 맞는지 보시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라고 돼 있죠. 그 말은 4번은 O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36번을 볼까요? 36번은 여기도 이제 같은 거죠. 네, 5를 찾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생강차는 두 통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강차랑 두 통을 찾으면 되겠죠. 생강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 통이 여기 있죠. 보면 두 통이 있을 때는 생강즙이나 생강차를 드세요. 라는 말은 뭐 먹으라는 말이니까 좋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에 코감기에는 마늘즙이 좋습니다. 코감기가 여러분들 코감기가 있죠? 코감기 있고 마늘즙은 어디 있나요? 마늘즙은 여기 있죠. 마늘즙이 있는데 마늘즙은 코감기랑은 상관없죠. 불면증이고 코감기는 양파가 됩니다. 3번 민간요법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민간요법을 찾아볼까요? 민간요법 그리고 어,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안 보이죠? 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네, X가 되겠죠, 여러분. 네,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네, 이거 X가 됩니다. 4번에 양파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양파를 찾으면 아까 양파 있었죠? 양파 머리맡에 놓아두세요. 그러면 코감기니까 네, X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네, 이것도 아까 X였죠. 코감기 마늘즙이 아니라 네, 코감기는 네, 양파니까. 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7번과 38번은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이제 문제 보시고 네, 푸시면 됩니다. 37번에 아래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예요. 중심 내용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OX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O가 되는 걸 찾고 네, 그 보기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승용차 요일제가 있고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이 바퀴들하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일단 5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름철 냉방 온도는 26도를 유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름철 에너지 냉방 온도 26도 유지한다. 이것도 5죠.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 그리고 3번에 1인 1부체 운동, 넥타이 안매기 운동 등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5죠. 여기 1인 1부체 넥타이 안매기 운동을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밖에 1번, 2번이랑 똑같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개 다. 4번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이건 이제 이 하고 싶은 말이죠. 보통 이제 주제가 이 문장의 첫 번째나 마지막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중심 내용을 찾으실 경우에 문장이 글의 첫 번째 부분, 앞부분이나 글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중심 내용이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제 앞에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2번, 3번은 그냥 단순한 그 내용을 이제 나열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답은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주제를 찾는 거니까. 자, 38번은 제목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 제목으로 알맞은 거. 자, 한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먼저 보시고 뭐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안 읽으면 이제 풀 수가 없는 문제라서 볼게요. 자, K-팝은 이제 아시죠? 그리고 한국인의 정, 그리고 배려. 이것도 뭐 위에서 찾아보시면 좀 알 수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인의 흥, 그리고 한국의 전통 공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제목으로 어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전통 공연인 사물놀이 공연이나 마당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깨춤을 들썩이며 공연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 전통 공연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이렇듯 한국인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흥이 많은 민족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네, 보고. 자, 말은 안 통해도 그 리듬과 느낌만으로 호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정과 배려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이지만 전 세계를 열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한국인의 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흥이 나오죠? 한국인의 흥. 자, 이러한 흥이야말로 K-팝에서 잘 발현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흥이 나오네요. 자, 흥이야말로 여기도 흥이 나오죠? 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인만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국인의 사고방식, 흥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 그 제목이나 이제 주제를 찾을 때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보통 제목은 단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K-팝이나 뭐 정과 배려, 뭐 전통 공연은 보통 한 번씩만 나오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흥은 보시면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과 좀 잘 어울리는 네, 단어가 되겠죠. 자, 39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를 모르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거. 그 X를 찾는 거예요. 미역국은 이제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인데 당연히 미역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고기, 조개, 고추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추장이 들어가는 국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미역국은 색깔이 빨갛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소고기랑 조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말 안 들어가는 걸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 40번은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상징이라는 말이 한국을 알 수 있는 국기라고 되겠죠. 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라는 건데 국기는 그 나라의 네, 깃발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기를 말하는데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죠, 여러분. 무궁화는 이제 국화라고 해서 한국의 꽃입니다. 애국가는 그날의 노래를 말하죠, 노래. 그 사괴는 이 사괴가 뭐냐면 여러분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태극 문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군데 있는 여기 양쪽에 이제 1, 2, 뭐 3, 4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기 있는 부분이 사괴 네 개죠. 네 개니까 사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1번도 이제 한국 문화죠. 5만 원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지폐에는 이제 우리 돈, 한국 돈 5만 원에 있는 사람. 우리 한국 돈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있죠. 지폐에. 그 종이로 만든 돈에.
자, 보시면 이순신이 있는데 이순신은 이제 여러분들 이 100원 동전에 있습니다. 동전. 100원 동전에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름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라서 대통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3번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이제 만 원에 있죠. 만 원. 만 원에 있고 답은 4번. 신사임당이라는 여성분이 5만 원짜리 지폐에 있습니다. 42번은 이제 한국의 특별한 날과 그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잘못 짝지어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짝지어진 건 X 찾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에 밑줄이 있으면 보통 X를 찾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의 동지는 팥죽. 맞습니다. 동지는 이제 팥죽을 먹습니다. 추석은 송편이죠. 이것도 맞죠, 여러분? 네. 설날은 떡국을 먹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리고 생일은 오곡밥이 아니고 미역국을 먹죠, 여러분.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죠.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이고 생일은 이제 미역국이죠. 미역국. 우리 앞에 위에서 잠깐 봤죠? 미역국을 먹습니다. 43번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죠. 수도는 이제 중심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이제 서울이죠, 여러분. 네. 자, 44번은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의 날짜가 잘못 연결된 거. 여러분, 이게 잘못이니까 또 밑줄이 있죠? X입니다. X 찾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3.1절. 여러분, 3.1절은 말 그대로 3과 1입니다. 3월 1일이에요. 3.1절 맞고, 제헌절은 여러분들 이 헌법을 이제 만든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헌절은 10월 3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10월 3일에 이제 개천절이죠. 개천절. 개천절이 10월 3일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3번에 광복절을 보시면 광복절은 8월 15일이 맞습니다. 광복절은 이제 일제의 이제 지배하에서 해방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글날은 10월 9일이 맞아요.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 3일절도 맞고 제헌절은 우리가 7월 17일이죠. 그리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고 하죠. 개천절. 네, 네,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다 봤죠. 답은 여러분 2번이죠. 2번이 잘못됐죠. 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45번부터 46번은 아래의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여기 질문을 먼저 보셔야겠죠. 질문을 보시면 다음 중 한국의 식사 예절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밑줄이 있으면 보통 X라고 했죠. X입니다. 자, 켈리 씨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한꺼번에 들고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들고 사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한꺼번에 들고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식사 예절이 아니죠. 우리 식사 예절이. 자,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식사 예절 지킨 거죠. 네. 2번은 흐엉 씨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었다. 조용히 먹는 게 맞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3번에 메이 씨는 윗사람이 수저를 든 후에 식사를 시작했다. 우리 아까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윗사람 나이가 많은 분이 먼저 수저를 든 숟가락 젓가락 들고 식사를 하시면 시작하면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자, 쿤 씨는 입속에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는데 음식을 넣은 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넣고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6번을 볼까요? 46번은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X죠, 여러분. 밑줄이 있으니까. 전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뭐 좀 유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 이번은 X가 되겠죠, 여러분. 자, 이 등기부 등본이 이제 그 집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등기소도 되지만 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네, 2번이 되겠죠. 네. 3번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네, 뭐 네,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해요. 4번에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맞아요. 확인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네. 자, 47번과 48번도 이제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거죠. 오를 찾는 건데, 이것도 밑에 먼저 볼게요. 자, 홍길수 씨죠, 다. 뭐, 이거는 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합니다. 자, 볼까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스포츠 용품을 주문하죠. 네, 쇼핑몰에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 답은 1번이죠.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답이 이제 1번, 2번 쪽에 있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2번에 홍길수 씨는 출근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 출근할 때 영화관에 극장에 가나요? 여기 보시면 지하철에서 영화를 내려받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닙니다. 극장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 네, 안 보이죠, 여러분들? 네. 자, 그 없으면 X입니다. 3번에 홍길수 씨는 외국에 있는 친구와 핸드폰으로 통화한다. 핸드폰으로 통화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친구랑 네, 인터넷 화상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내용 좀 다르죠. 핸드폰은 맞지만 화상 전화니까. 네, 4번 홍길수 씨는 퇴근 후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퇴근 후에 백화점이 아니라 아까 봤죠?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을 볼까요? 48번은 아래 글의 주제, 우리 이것도 이제 토픽이죠. 주제로 알맞은 걸 찾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면 되는데 글이 짧으니까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벼농사를 지키자, 뭐 나무를 많이 심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기를 먼저 읽고 읽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식생활을 서구화하자. 서구화라는 건 이제 서양, 그러니까 외국 사람, 뭐 서양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바꾸자라는 겁니다. 밥 먹는 생활을. 4번은 쌀 소비량을 줄이자라고 돼 있는데 쌀을 뭐 적게 소비하자, 적게 먹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이자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논이라는 건 이 쌀을 만드는 땅을 말합니다. 쌀을 이제 재배하는 땅인데 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국토를 지켜주고 환경을 정화하며 전통 문화를 보존하게 하는 문화지킴이다. 벼농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벼농사를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무 내용은 없죠. 식생활, 서구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48번까지 있고 49번과 50번은 여러분들이 그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펜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 펜을 가져가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직접 펜을 나눠줍니다. 그 펜으로 답을 쓰시면 되는데 연필이나 샤프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쓰셔도 답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쓰지 마시고 가져가시더라도 거기서 주는 펜으로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 문제를 보시면 이제 빈칸에
이제 이렇게 답이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자, 흐엉 씨 오늘 오후에 바쁘세요?라고 돼 있죠. 예, 요즘 건강을 위해 매일 오후에 운동을 해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 질문에 답하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질문보다는 여기 빈칸, 이렇게 빈칸에 네, 알맞은 말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빈칸에 있는 내용만 네, 그 답, 정답지에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때요? 예, 요즘 건강을 위해 매일 오후에 운동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뭐 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면은 뭐 좋겠죠, 여러분들? 네,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따로 한번 답을 한번 보시면 네,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운동을 하면 이제 건강을 위해 운동하니까 몸이 건강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은 여러분들 네, 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바뀔 거다라는 거 써야 되니까 뭐 건강해 네, 건강해지다를 쓰는데 건강해지겠어요라고 합니다. 네. 이 get은 이제 추측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겠어요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추측으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뭐 써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에 주관식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관식 1번, 2번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답안지에 보시면 49번이 됩니다. 그럼 49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50번 문제를 볼까요? 자, 눈이 꽤 많이 오네요. 라고 합니다. 이게 50번입니다. 네. 어제 일기예보에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우산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죠.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많이 와요를 몰랐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거예요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을 줄 모르다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라고 써야겠죠. 몰랐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하는 표현들을 여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50번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는 한국 문화도 있지만, 이 한국 문화도 있고, 한국 사회 이해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시고, 한국어 이제 어휘랑 문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모의고사도 여기 책에 있는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시고 앞에 있는 내용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국어는 이 책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는 있는데 한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짧게 나와 있어서 여기 짧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공부하시려면 한국어 교재를 따로 이제 보시고 한국어를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쉬울 거고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책 내용을 보시고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감사합니다.